우리 가요의 뿌리인 1930년대의 노래. 그때의 노래를 영혼으로 가슴으로 복원해 부르는 마녀 오빠는 풍각쟁이야의 가수 최은진. 1980년대부터 연극 배우로 활동해온 최은진은 2003년 다시 찾은 아리랑이라는 음반을 낸 후 아리랑 소리꾼으로 불리게 되었고, 마녀를 만나 1930년대 음악 세계의 낭만과 해학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서글프면서도 재미있고 감상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최은진의 마녀. 이 시대의 풍각쟁이 가수 최은진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1930년대 대중음악 개화기 때의 노래들이 80년 세월을 머금고 다시 한번 등장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 가수 최은진 씨가 있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를 비롯해 1930년대의 마녀를 다시 부른 가수, 문화공간 아리랑 지킴이, 그리고 트위터의 시인으로 불리는 흥과 끼가 넘치는 가수 최은진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노래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직접 부른 가수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아이, 저도 반갑고 영광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곳이 네. 그 문화공간 아리랑인데 네. 이것이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다른 거는 없고요. 그냥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곳에 들어오면 마치 딴 공간에서 예술과 또 재미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뭐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아리랑 지킴이로 알려졌는데 네. 그 아리랑과는 어떻게 인연이 맺어져서 지킴이가 되셨나요? 굉장히 고심을 했죠. 아, 재즈를 하느냐, 아리랑을 하느냐.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리랑의 선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확 달라졌던 거죠. 아리랑의 선율이. 아,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울었어요. 아, 예. 아리랑에 그 심취되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하여튼 오케스트라 아리랑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후끈해지면서 눈물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리랑을 해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주 운명적으로 아리랑을 만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리랑 지킴인데 네. 어떻게 또 1930년대 노래를 하시게 되셨는지요? 그게 연관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1930년대에 아리랑을 나온규 전후의 아리랑을 하다 보니까 네. 30년대 음악을 자연스럽게 제가 찾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예. 마림바가 나오고 예. 재즈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공부까지 해보니까 뉴욕의 재즈가 24시간 만에 동경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더라고요. 경성에. 그때 한국 사람들이 김혜성 같은 천재들이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1930년대 대중음악 그걸 이제 마녀라고도 하던데 네. 그때 마녀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네. 느낌은 어땠어요? 그 오래된 노래인데요. 네, 그 재미있죠, 가사가. 네. 그런데 뭐가 재밌겠어요, 식민지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희화시킨 거죠. 네. 네, 그 시대를. 네. 그래서 마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라는 거는 만담도 있고 또 만화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노래긴 한데 어쨌든 슬프죠. 일제 강점기 암울한 세상에서 세태를 풍자하고 희화한 노래 마녀. 당시 히트한 마녀는 오빠는 풍각쟁이를 비롯해 신접살림 풍경, 엉터리 대학생, 다방의 푸른 꿈, 화류춘몽, 아리랑 낭낭 등이 대표적이다. 이 마녀를 젊은 층이 좋아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마녀가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이란 무엇인가, 노래란 무엇인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귀가 열려야지 음악을 듣는 거죠. 우리 1700년도에 모차르트도 듣잖아요. 그렇죠. 네. 바하도 듣고 그렇듯이 30년대 음악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귀가 열리면 어떤 것도 다 이렇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만요에도 어떤 현대적 감각 같은 게 많이 배어 있는 모양이죠? 그때는 재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음악 자체가 이 세션 자체가요 네. 굉장히 재즈스러워요. 아, 재즈스럽다 그래야 돼. 아. 재즈스럽다. 아, 네. 그 어떤 부분을 그 현대적인 감각이 있다고 보나요? 그 만요 중에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여튼 뭐 이 마림바가요 또르도르도르도르도르 스윙 재즈 리듬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 옛날에. 예예예.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보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또 저는 몰랐는데 목소리가 맞았나 봐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노래를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아주 감사하게 또 감사. 그럼 그 당시에는 왜 만담이라고 장소팔 고춘자 만담이 있었죠? 네네. 그럼 이 만요하고 만담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냥 그 만담은 재밌는 얘기고 네. 만화는 재밌는 그림이고 음. 마녀는 재밌는 노래일 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마녀 중에서도 우리 저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그 마녀가 네. 최은진 씨가 불러서 상당히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노래 좀 부탁해도 될까요? 지금 여기 네. 음악이 사실 있어야 되고 아유 그 뭐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이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너희들 콩나물이면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시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보통 이제 마녀를 복원할 때 네. 정말 1930년대에 불렀던 가수의 스타일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약간 변형돼서 본인 스타일로 하시나요? 완전 틀리죠. 아, 틀리나요? 네. 어. 그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네. 목소리도 다르고 그거 옛날 선생님들은 정말 들으면은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오늘은 일찍어마 약속하시고 이렇게 불러요. 네. 자정이 지나 1시간인데 왜 이제 왔어요? 아, 이렇게 그렇군요. 불러요. 예. 거의 그렇게 목소리가 가늘고 여리고 작고 네. 예. 장세정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쌍호동으로 울어 연락선은 떠난다 이렇게 아, 부르시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이들도 어렸고. 네. 예. 근데 제가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게 그 목소리를 흉내도 낼 수도 없고 그걸 흉내 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제 거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다행히도 목소리가 좀 특이하니까 그때 노래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틀어주면요 이거 옛날 노래예요, 지금 노래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마녀로 이제 유명해지시면서 홍상수 감독, 네. 우리 선희에도 출연해서 마녀를 부르셨다고 하던데. 출연은 아니고요. 우리 집 여기서 네. 이제 배우들이 여기서 찍었고 네. 그리고 제 노래가 한 4번이 나오죠. 그럼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고향. 근데 거의 여기서 부른 게 아니고 이제 삽입이 돼요. 삽입된 영화에. 노래가? 예. 어떤 노래인가요? 한번 잠깐 들려주시면. 흘러간 고향길에서 즐겁게 놀던 그 옛날이여 고요한 달빛에 젖어 정답게 속삭이던 말 그대는 그대로 갔는가 다시 못 올 옛 꿈이었던가 흘러간 고향길에는 잔디만 푸르렀구나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고향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흘러간 세월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노래 굉장히 나도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래, 선생님. 어떡해. 이렇게 제가요, 주책방. 우리의 정서와 애환이 담긴 노래를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으로 소화해내는 가수 최은진. 어린 시절부터 가수를 꿈꾸었지만 참 멀리도 돌아와 40이 넘어 아리랑의 가수가 되었고 자유로운 영혼의 마녀 가수가 되었다. 원래부터 그렇게 많으셨나요? 흥과 끼가? 제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예. 난 6살 때 아버지 따라서 서커스를 갔다 왔는데요. 옛날에 서커스 많았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동춘 서커스 다닐 아, 텐데 예.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6살 때요. 그 보고 서커스 보고 나서. 네, 그거 하고 싶어서요. 그 제주 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계체조를 하고. 기계체조요? 네. 배우셨네요. 네, 기계체조 선수였죠. 그러세요. 공중을 날랐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뭐 김치자리 사이트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제가 잠을 저기 설치고 이렇게 다음 날은 제리 사이트리 이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죠. 똑같이 흉내내고 춤도 그대로 봤다가 흉내내고. 예. 그리고 라디오를 끼고 살고요 밤에. 그랬군요. 막 새벽 4시까지 듣고 자는 거예요. 이 문화공간 아리랑에는 네. 이제 그 옛날 1930년대 노래를 듣고 싶거나 또는 전체적인 그 인테리어도 그 옛날 네. 그런 모습이 그대로나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신청곡들이랄까 어떤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나요? 다 다른데요. 제가 생각해도 전부 다 좋아하세요. 모든 거를. 어떤 사람은 신접살림 풍경이 제일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방에 푸른 거, 어떤 사람은 고향, 어떤 사람은 연락선을 떠난다, 어떤 사람은 아리랑 그리운 나라, 어떤 사람은 이태리 정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건 오빠는 풍각쟁이. 풍각쟁이. 네. 지금 그 마녀를 네. 지금 복원하시는 일을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셨는데 이 마녀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떻든가요? 사람들이 이런 음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하게 된 건 사실 젊은 사람들 때문에 했어요. 왜냐면 가요의 뿌리도 모르고 언제서부터 이런 노래가 있었는지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교 역할을 한 거죠. 없어질 뻔한 노래들이죠. 다. 그렇죠. 1930년대 조선의 가요계는 당대 전 세계의 음악을 모아 르네상스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작곡가 김혜송, 박시춘 등은 천재적으로 재즈를 자기화해 세련되고 높은 음악성의 가요를 만들었다. 가수 하시기 전에 연극 배우를 하셨다고 하던데. 뭐 연극은 뭐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한 거죠. 한 7, 8년 했나? 그러고서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애만 기르다가 정말 아무도 몰래 나간 게 슈퍼보이스 탤런트 선발대회예요. 그게 이제 목소리 테스트 선발대회죠. 뭐 이렇게 모창모사. 그거 혼자 몰래 나갔는데 거기서 또 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배칠수 씨랑.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건 상은 뭐 그런 대로 받고 그 뒤로 바로 이제 2003년도에 그 나온규 100주년 기념 음반 때문에 신나라에서 다시 찾은 아리랑이라는 음반을 작업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 연극 활동하실 때는 어떤 그 작품에 출연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나물 먹고 못 마시고 또 뭐 방자전 또 오구 산씻김 뭐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연극 무대에 출연하실 때도 네. 그때도 좀 토속적인 거나 그런 작품에 많이 출연하셨네. 그런 셈인데요. 저는 사실 또 저가 그런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예. 음악도 아주 재즈서부터 국악까지 다 듣고 생각은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처음에 이제 연극하시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가수가 되기 전에 그 보이스 그 대회에 나가서 네. 그때 모창모사 누구 모창모사를 하셨어요? 아유 창피해요. 창피해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계단 아, 닦고 예. 가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서부터 뭐 그 한국 더빙 있잖아요. 예. 고은정 선생님 예, 예. 목소리 그리고 또 외국 더빙. 그때 말해요. 토마스가 말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그거 하고 뽀빠이. 이상한. 기다려요. 올리브 내가 갈게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뽀빠이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뭐 근데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제가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되고 막 희열이 날 때가 누구 흉내 낼 때예요. 그러시군요. 사람 흉내, 목소리 흉내 이런 거 낼 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예. 그럼 이제 배우하시고 가수로도 데뷔하시고 네. 마녀를 복원하시면서 네. 시집도 내셨다고 들었어요. 그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내가 트위터를 누가 개설을 해주면서 매일매일 여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낮에 사유할 때 그리고 자기 전에 3시, 4시쯤에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를 썼던 네. 거예요. 네. 근데 또 울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하면. 왜냐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마음 고생을. 어쨌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써놨는데 한 300편이 됐어요. 2년 동안에. 요번에 이제 뭐 음반하고 책을 하자 뭐 그렇게 해서 100편, 100선 이렇게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선, 근대가요 13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잠깐 그 시집에 실린 글 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묻고 묻기인데 이제 어느 날 이거 전에 1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꿈을 꿨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여자가 이렇게 뒤돌아서 머리를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거를 이렇게 하면은 하얀 소복을 입고 뒤돌아서 머리를 풀고 있는 여인을 보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깼다. 그 시간이 새벽 4시 20분. 꿈자리가 뒤숭숭해 종일 좌불안석. 결국 오후 6시쯤 내 눈앞에서 길냥이가 죽는 걸 목격했다. 한 몇 시간쯤 지켜보다 대략 이제 이런 내용이죠. 몇 시간쯤 지켜보다 근처에 묻고 향을 하나 켰다. 이제 이게 1편이에요. 1편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책에 안 실렸지만 비가 오나 문을 여니 얼마 전 죽은 길냥이 어미가 뭐 좀 없수 하는 얼굴이다. 없는 것을 알고 돌아서는 그놈 뒤에 너 새끼 없어진 거 아니? 묻는다. 내가 묻었겠지. 이제 가슴에 묻었겠지 하는 거죠. 묻었겠지. 너도 그러니 살겠지. 여기서 있었던 일이죠. 문 앞에서. 그냥 비가 온다고 그래서 이제 비지 모나 이렇게 보는데 그 길냥이 어미가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새벽에 쓰면서 이제 또 울컥하는 거죠. 그래 너 새끼 없어진 거 아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쓰고서는 막 울었어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상에 있었던 얘기를 그럼요. 좀 감동적으로 쓰시는데 이 글이 네. 짤막하면서도 어떤 일본의 하이쿠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아유 감사합니다. 책과 음반이 어우러진 머리에 꽃 이고 아리랑은 최은진이 그동안 SNS에 올린 300여 편의 글 중 100편을 추린 것과
그가 다시 부른 오빠는 풍각쟁이를 비롯해 13곡의 만요를 담은 앨범으로 구성됐다. 그러면 이 책 제목이 네. 머리에 꽃 이고 아리랑이라고 했는데 왜 머리에 꽃 이고라고 쓰셨어요? 아, 이거 질문을 참 잘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궁금할 텐데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요. 네. 15년 전에 길을 이렇게 가는데 소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작곡이. 그런 거야. 나는 가련의 아리랑 머리에 꽃이고 아리랑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터번도 이렇게 꽃이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머리에 꽃을 이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꽃을 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번이 꽃인 거죠, 저한테는. 아, 근데 그래서 터본을 항시 쓰시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런 철학도 있어요. 저는 사는 동안만큼은 꽃으로 살자. 아, 꽃같이 살자. 아, 그렇군요. 꽃처럼 살자. 네.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전부 다 그 순간이 꽃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네. 실제적으로 대중가요의 원류를 복원하고 계시니까 현재 그 복원하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마음을 굉장히 그 소명의식을 갖고 만든 거예요. 저는 아, 이거는 내가 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마녀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한테 이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음반을 다시 준비 중에 있고요. 13선 말고요. 네, 이거 말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좀 다양하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고민 중에 있어요. 네.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곡을 제 목소리로 부르는 것도 좋고 제가 네. 좋아하는 페버릿송도 또 좀 있고 그리고 아리랑을 재즈로 해서 네.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못다불은 또 그 이후에 30년대 이후에 해방 이후 6.25 이후에 또 좋은 곡들도 또 네.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해볼까 이럴까 저럴까 아, 그러시군요. 생각하고 있어요. 맑은 하늘에 새가 울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청자분들한테 네. 내가 이 책은 한번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책이 있어요? 아유, 책이 뭐 요즘에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글들도 너무 잘 쓰시잖아요. 작가들 분들도 너무 많은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려워서 못 읽었던 책인데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다 이제 조금 인생을 조금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읽으니까 너무 휙 하고 읽혀지면서 좋았던 게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예요. 아, 시타르타. 네. 그러니까 헤세가 그 동양 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에서 너무 잘 맞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땅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네. 그 도전하는 인생을 사신 분으로서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이 너무 중요해요, 사는데. 음식이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시 한 편을 읽고 책을 읽는 습관, 그리고 문화생활하는 습관. 그렇게 해야지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이 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여 그렇게 삽시다. 꽃처럼 이 세상을 순간처럼 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되살려 부른 가수 최은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의 가수 최은진. 그의 다채로운 보컬은 향수를 자극하기도 하면서
지금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미묘한 하모니를 이루어냅니다. 하나의 장르로 대접받거나 음악사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마녀를 멋지게 복원시켜내어 대중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최은진. 그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가요의 뿌리를 알려주고 사라져가는 정서를 전해주는 진정한 우리 가요 지킴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풍각쟁입니다. 최은진의 마녀가 대중에게 더욱 많이 알려지고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